하루로 접어들면서 청년들과 다툼이 자주 벌어졌다. 섬 한두 달은 어찌어찌 날짜를 맞췄는데 달이 갈수록 돈벌기가 힘에 부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나중에 구입한 사람들로 에라 외상인데 그까짓 돈쯤 어떻게 변통되겠지 하는 배짱을 부린 것이었다. 다음 달에 한몫 내면 될 거 아니오. 글쎄 안 된다니까요. 아, 이자를 붙여준다는데도 안 돼. 똑같은 말 자꾸 해봤자 입만 아파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못 팔아먹는 판에 다 소용없는 소리요. 비키시오, 떼갈 테니. 청년이 마루로 올라서려 했고 주인이 청년을 낚아챘다. 정 1억이야 이거. 주인이 곧 지어갈길 듯이 대들었고 기운 좀 쓰시나 본데 어디 쳐보시지. 요새 사람들 요새 사람 치는 놈들 잡아들이느라고 경찰서 유치장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어서 쳐보시라니까. 주인과는 달리 청년들은 유들유들한 태도로 비웃고 있었다. 주인은 그만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고 말았다. 텔레비전을 빼앗기고 두 달 낸 돈까지 꼼짝없이 뗄 형편이었던 것이다. 돈도 돈이지만 텔레비전이 있다가 없어지면 이게 무슨 꼴인가.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동네 망신은 또 얼마나 큰가. 그냥 기분 같아서는 저놈의 뺀질뺀질한 낯짝을 후려 갈겨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련만 그러지도 못하고. 청년은 이미 싹수가 노란 걸 알고 있었다. 남들이 산다니까 기죽기 싫어서 덥석 일저질러 놓고 똥줄이 타는 것이다. 지금 기분으로는 다음 달에 한몫 낼 것 같지만 아서라 안 속는다. 안 속아. 돈이 거짓말 시키지 어디 사람이 거짓말 시키더냐. 이런 가난뱅이들일수록 더욱 애지중지하게 마련이니까. 3개월쯤 썼다고 한들 신품이나 마찬가지야. 새로 사는 것들도 쑥맥이긴 매일반이니 더 속썩이지 말고 물건 가져가는 거다. 청년의 이런 배짱 앞에서 텔레비전을 지킬 재간은 없었다. 그래서 열서너 집이 고스란히 순환을 당했다. 텔레비전이 실려나갈 때는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애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고 안주인은 그런 남편에게 대들며 악다구니를 썼다. 한편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살림살이가 넉넉한 열서너 집에서는 전기용품 들여놓기 시합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이 시샘을 하듯 다투어 장만하고 있는 것은 밥통이었다. 그들은 이미 여름이 되면서 선풍기를 들여놓으라고 서로 신경을 곤두세운 일이 있었다. 그 선풍기라는 것도 참 희한한 기계였다. 부채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막힌 시원함을 주었던 것이었다. 땡볕 속에서 농약을 뿌리거나 체전에 엎드렸다 들어오면 전신은 땀으로 미역을 감고 더위는 헉헉 목을 치받고 올랐다. 그런 때면 을의 옷을 훌러덩 벗어젖히고 찬물을 끼얹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손목이 아프도록 부채질을 해보지만 땀은 가슴으로 등줄기로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풍기는 그게 아니었다. 스위치를 돌리기만 하면 금방 쏟아져 나오는데 바람이 찬물을 끼얹을 때에 그 시원함을 되살려주며 땀을 말끔히 걷어가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모기의 극성이 한결 누그러졌다. 그 신통한 선풍기 바람이 모기란 놈을 제멋대로 날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선풍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알토리 같은 맛이었지만 한편으론 자기들도 대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듯 편리하고 근사한 전기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고소한 맛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전기밥통이 여자들을 한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쪼그리고 앉아 먼지 뒤집어써 가며 집단을 풀어뗄 필요가 없었다. 뜸을 들이자고 몇 번씩 소뚜껑을 열어 뜨거운 김 속에 손을 쳐넣어 밥알을 집어내는 고역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 전기를 꽂으면 빨간불이 반짝 들어와서는 제대로 보글보글 끓었고 불빛이 바뀌면서 딱 먹기 좋게 뜸까지 들이는 게 아닌가. 밥 국물이 넘치게 하나
밥이 설기를 하나 여인네들은 그저 감탄에 거듭하는 것이었다. 일이 좋은 세상을 몰랐으니 여태 헛살았지 뭐야. 누가 아니래? 나도 당장 사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편하긴 참말로 편한데 편해서 좋은데 그게 값이 좀. 아유 무슨 걱정이야. 월부 아니야 월부. 월부래도 그렇지. 월부 아니래도 그렇지. 마누라가 모처럼 고생을 좀 덜게 되었는데 까짓 돈 때문에 벌벌 떠는 남자라면 알아볼 조지 뭐야. 그렇고 말고 그런 남자하고 사이 섞고 살아봤자 뭐네. 그건 부부가 아니라 종노릇인 셈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자꾸 늘어나면 전기값도 더 무료할 것 아니야. 아이고 저런 궁상스런 여편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라. 죽기 전에 신간 한번 편해지는데 까지 전기값 더 무는 게 무슨 대수야 그래. 이렇게 해서 전기밥솥은 텔레비전 옆에 의젓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잔칫집이 생겼지만 일손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누구도 예전과 같이 밤 늦게까지 일을 도와주려 들지 않았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슬 자리를 뜨기 시작한 것이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닌데 붙들어 앉힐 수 없는 노릇이었다. 주인은 전에 없던 이 야릇한 병계를 얼핏 알아차리지 못했고 평소에 앙큼한 짓 잘해서 미워하던 딸년이 텔레비전 때문이라고 일깨워서야 그렇고 싶었고 텔레비전 없는 집만 골라 인손을 모았고 잔치를 준비하는데 생전 처음 품삯을 지불하기로 한 주인은 마당 감나무 입에 내려앉기 시작한 가을에 썰렁함이 그대로 가슴에 옮겨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월전댁은 손을 제게 돌렸다. 빨리 설거지를 마쳐야 했다. 조금만 있으면 주말 연속극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 연속극은 어쩌면 그리도 아슬아슬한 게 오금을 저리게 하는지 몰랐다. 남편이 들으면 골통 박살날 얘기지만 그 환하게 잘생긴 미남 배우는 거의 밤마다 월전댁의 잠자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미남 배우와 한 이불 속에 들어있는 꿈을 꾸는 것이었다. 이것이 왜 이래? 저까지 천년이 어쩌자고 이래? 월전댁은 소리내어 자신을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배우의 웃는 얼굴이 언뜻 떠올랐고 그 연속극 시간만 다가오면 마음이 설렁거려 일손이 헛돌기 있으였다. 다른 여자들과 모여 앉은 자리에서 그 배우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올 때도 월전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음과는 달리 도무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월전댁은 그릇들을 대충 건져내놓고는 부엌을 나왔다. 설거지 물은 이따가 버리거나 내일 아침에 쏟아버려도 그만일 것이었다. 선전이 끝나고 곧 극이 시작되었다. 월전댁은 아랫목에 엉덩이를 찰싹 붙이고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며 침을 꿀떡 삼켰다. 지난 주일의 마지막 장면이 키스를 하려다가 부잣집 딸인 애인한테 덜컥 들킨 데까지였다. 그 잘생긴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한 여자는 가난하고 다른 한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다. 두 여자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예쁜 얼굴이었고 똑같이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부잣집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월전댁은 언제부턴가 자기가 꼭 가난한 여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남자가 부잣집 딸에게 조금만 잘해주게 되면 파르르 화가 나기도 했고 좀 더 욕하면 심한 욕을 싸대기도 했다. 틀림없이 자신이 당하는 것 같은 서운함과 부담이 가슴에서 엇갈리고 있었다. 키스를 하려다 들켜 엉거주춤 서 있는 두 남녀 앞에 부잣집 딸이 비겁해요, 더러워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외치며 뒤돌아서 뛰어가고 남자는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려다 말고 엉거주춤 섰는데 가난한 애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와 동시에 여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가세요. 어서 가보세요.
난 상관없어요 하며 부잣집 딸과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간다. 남자는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며 울상이 되고 월전댁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넋을 빼고 앉아 있었다. 월전댁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 흡족하게 웃기도 했고 엉덩이를 들썩 올리기도 했다. 엄마 나 목말라. 국민학교 3학년인 아들이 화면에 눈을 둔 채 말했다. 엄마 나 목마르다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다. 아 엄마 나 목마르단 말야. 아들이 꽤 소리를 질렀다. 그때서야 월전댁의 고개가 아들 쪽으로 휙 돌려졌다. 그런 그네의 눈길이 매서웠다. 아 니놈이 목타면 니놈 손으로 떠다 처먹지. 어디다 대고 악을 써. 월전댁의 외침과 동시에 주먹이 아들의 머리통에 쥐어 갈겨졌다. 그 서슬에 아들이 발딱 일어섰다. 엄만 텔레비전이라면 미치고 한장이야. 아들이 투덜거리며 방문을 차고 나갔다. 그리고 아들의 황급한 외침이 들린 것은 잠시 후였다. 불이야 불났어. 월전댁은 어리둥절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린지 잠시 분간이 안 갔다. 엄마 불이야 불. 아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불? 어디냐 어디. 월전댁이 방을 뛰쳐나갔다. 불길은 부엌을 다 채우고 넘쳐나 처마 밑을 핥고 있었다. 달수 아버지 불이요 불이 났어. 월전댁은 펄쩍펄쩍 뛰며 남편을 찾았다.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다. 달수야. 방으로 뛰어들면서 외쳤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여기. 아들이 여동생 손을 잡고 마당가에서 어들아들 떨며 소리쳤다. 아 얼렁 사람들 불러 불 끄라고. 사람들 불러. 되돌아 나온 월전댁이 뒤집혀진 눈으로 울부짖었다.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야. 월전댁의 째지는 부르짖음과 아들의 울먹이는 외침이 어두운 골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쩐 일인지 사람들의 기척은 들리지 않고 월전댁이 사립을 떠다밀고 마당으로 뛰어들어 외쳐서야 비로소 방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손에 물통을 들고 월전댁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불길은 처마 밑으로 빙그르 돌아 지붕으로 번진 뒤였다. 살림살이라도 좀 꺼내봐야지. 틀렸어 저 불길 좀 봐. 딴 데로 번지지나 못하게 해. 아니 이 꼴이 되도록 뭘 한 거야. 불길은 절망적이었다. 사람들은 가져온 물을 열심히 끼얹기는 했지만 푸식 순간적으로 연기만 일으킬 뿐 불길은 점점 거세어 갔다. 사람들은 더 물을 길어오려 하지 않았다. 이 눈치를 챈 월전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년이 미친년이여 내년이 미쳤어.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월전댁은 불길을 향해 내달렸다. 잡아. 저런. 남자들이 쫓아가서 간신히 월전댁을 붙들었다. 나요 나. 난 죽어야 돼. 그까짓 게 뭐라고. 난 죽어야 돼. 눈을 하얗게 뒤집은 월전댁은 무서운 기운으로 발버둥질 치며 한석호 불길을 향해 내다를 기세였다.